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비욘디 병원 탐방. 오늘은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위드심 의원을 찾았습니다. 심정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위드심이라는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명명된 건지 여쭐게요. 네. 제가 심씨라 그래요? 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함께한다. 마음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음으로 의사와 환자가 함께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성함의 그 심씨를 따서 그런 건 줄 알고.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이 이름을 쓰지 말까 하는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취지가 참 좋아서 이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괜찮네요. 위드심 의원. 그런데 위드심 의원은 전문 의원이죠. 네, 저희가 유방과 갑상선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진료를 다 잘하는 건 어렵고요. 잘할 수 있는 것만 딱 선택해서 잘 해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심 선생님은 뭐 오래 전부터도 갑상선 질환 그리고 유방 질환 쪽을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유방 질환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방암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환자분들이 내가 유방의 진료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모르셨죠.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방 클리닉을 열었고요. 갑상선 질환도 그 바로 뒤이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유방과 갑상선은 진료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필요한 장비도 같고요. 그래서 유방과 갑상선을 같이 진료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서 유방과 갑상선을 저희가 같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외과도 보면은 유방을 수술하는 분이 갑상선을 같이 하죠. 그래서 뭐 내분비 외과 요새는 그렇게 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유방하고 갑상선은 여러 가지로 질환이 좀 겹치거나 성격이 비슷해서 검사 방법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의문점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떠올리잖아요. 뭐 큰 병원들 가야 하는데 여기 위드심 의원은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에 있는 클리닉인데 말이죠. 여기서도 과연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방과 갑상선 질환을 크게 나누면 암과 암이 아닌 것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진료를 크게 나누면 우선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검진, 그다음에 검진에서 뭔가 발견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진단, 그다음에 진단을 했을 때 암이면 암대로 치료를 하고 암이 아니면 암이 아닌 대로 치료를 하는데요. 저희 동네 의원에서도 암을 수술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한 기술적 완성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특화한 전문 병원이 드물기는 하지만 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대학병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오래 기다리거나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접근성이죠. 대기 시간이 짧고 오셔서도 원하시는 진료를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다 끝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암으로 진단된 후에 큰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암이라 하더라도 암으로 확진을 된 후에는 진료 우선순위가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높아지는데 암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이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진단을 해보고 암이면 그때 빨리 가셔서 우선순위를 높게 받으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암이 아닌 것은 이제 전문 병원에서 다 해결하시고. 여기가 지금 전문 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과 유방과 관련된 그런 질병들은 네. 수술을 제외한 다른 영역, 그러니까 네. 처음에 진단할 때, 네. 그 다음에 그럼 수술을 받은 다음에 환자 관리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받은 후에 관리는 기술적으로 못할 것은 없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수술과 이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받으신 치료에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까지는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렇군요. 예,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으니 기본 검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하기는 뭐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증세가 나타나고 또는 검진 차원에서 이거를 위해서 뭐 대학병원에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이거는 조금 네,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시는 것이 저희 같은 병원이 있는 이렇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진단 능력, 뭐 저희야 믿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병원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저는 뭐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검사 금방 후딱 해버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도 최소한 한 분에게 할애된 진료 시간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이신 분들도 초음파 보는 이 시간을 절대로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료를 몇 번 못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진료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게 되면 수술은 대학병원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를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글쎄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암이라고 진단이 되었다면 환자분의 몸에서 제가 채취한 그 조직이 암 세포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조직과 세포를 환자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을 때 그쪽 병원에서 그 받은 조직을 다시 현미경으로 봐서 암이 맞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의 진단을 위한 다른 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조직 샘플을 주는군요, 환자분에게. 그래야 환자분이 가셔서 재검사를 안 하시죠. 네. 비용 면은 어떻습니까? 대학병원급에서 유방이나 갑상선 진단을 받는 거하고 여기서 받는 거하고 네.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절반 정도다. 네. 더 싸다. 그렇죠. 특진비도 오. 없고요, 저희는. 특진비는 없겠죠.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다른 검사나 뭐 이런 처방이나 진찰료나 이런 것도 네. 그 간략하게 결절이 만져져서 갑상선이든 유방이든 오게 되면 어떤 절차로 이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일 앞에 하는 검사는 영상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추가되고 유방은 엑스레이, 갑상선은 혈액 검사가 추가되고요. 거기서 정말로 만져지는 게 병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영상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안 해도 될 만큼 이거는 암이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럼 거기서 진료가 끝이고요. 암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직 검사로 넘어갑니다. 조직 검사까지 당일에 하시게 되고요.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닷새 정도 걸립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다 그랬을 때는 전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암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는 모든 혹을 치료할 건 없거든요. 치료할 필요가 있는 혹인지 아닌지를 또 따져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혹을 치료했을 때와 치료하지 않았을 때 환자분께서 겪어야 될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대략을 설명드립니다. 그 중에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지까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길을 택하실지 이쪽 길을 택하실지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암이라면 그 판단을 의사가 어느 정도는 이끌고 가드려야 되지만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문제는 많이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환자는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떼내야만 속이 시원한 분도 있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시고요. 분은 그냥 그렇죠. 부담이 가고 뭐 이렇게 뭐 시술을 하는 게 싫다. 그렇죠. 그냥 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여길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특히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밀리는 대학병원에 비싸게 오래 기다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심정석 선생님 이제 저희 비욘디의 자문 의사로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욘디에서 여러 가지 시술들 많이 하시는 것 좀 협조해 주시고요. 쭉 다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들도 올라오면 합상선이나 유방과 관련해서 친절하게 좀 답변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도 홍해걸 기자님 참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정보가 제공될 채널이 꼭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는 이렇게 비욘디가 되기를 이렇게 성원합니다. 네, 비욘디와 위드심. 두 군데 모두 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